안녕하세요. 칠성TV 캄보디아 브리핑의 김 PD입니다. 오늘은 최근 캄포주에서 크게 논란이 되었던 한국인 사망설 사건과 그 진실을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단순히 사건 사고만이 아니라 캄보디아가 갖는 경제적 잠재력과 기회, 특히 한국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최신 흐름까지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현지 상황을 입체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사건의 배경, 언론의 문제, 그리고 경제적 의미까지 자세히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보도 안내는 황 실장이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칠성TV의 황 실장입니다. 먼저 방송 시작에 앞서 더 좋은 방송을 위해 구독, 좋아요와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캄보디아 남부의 캄포주에서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한 남성이 쓰레기장에서 발견되었는데 시신은 훼손이 심각했고 고문의 흔적까지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보도는 순식간에 한국 언론에도 전해졌고 한국인 남성 사망이라는 속보가 주요 포털을 장식했습니다. 캄포주는 단순한 지방 소도시가 아닙니다. 은퇴자들이 정착하는 곳으로도 알려져 있고 관광지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한국인 사망이라는 자극적 소식이 전해지니 한국 사회에서는 순식간에 충격과 불안이 확산되었습니다. 한국인 투자자들과 현지 교민 사회도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불과 하루 만에 한국 외교부는 진실을 바로잡았습니다. 현지 경찰의 공식 확인 결과 발견된 시신은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인으로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외교부는 즉시 한국인 피해자는 없다고 발표하면서 한국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정정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인 사망설은 단순한 해프닝처럼 마무리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언론 보도의 신뢰성 문제, 현지 치안의 불안, 그리고 국제적으로 확산되는 범죄 문제 등 우리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오보가 발생했는가에 대해 칠성TV에서의 관점은 언론들의 속보 경쟁이 이번에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사실 확인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인 사망이라는 키워드만이 먼저 퍼졌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소식이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둔갑하면서 불안과 공포는 순식간에 확산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 이상의 문제를 보여줍니다. 국제사회에서 언론의 신뢰도는 매우 중요한데 이번 사건은 검증 없는 보도가 얼마나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터진 장소 역시 중요한 함의를 갖습니다. 캄포스는 관광지이자 이주민이 많은 지역인데 동시에 최근 몇 년간 사기 콤플렉스라는 불법 범죄 시설 문제로 악명이 높아진 곳입니다. 이런 시설에서 고문, 불법 감금, 인권침해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번 사건도 단순히 해프닝으로 치부하기엔 위험합니다. 여기에서 캄보디아 범죄 단속과 현지의 현실을 살펴보면 캄보디아 정부는 최근 몇 달 동안 불법 사기 조직을 집중 단속했습니다. 단 6개월 사이에 2,418명을 체포했고 그중 약 2,300명 이상을 추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대적인 단속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시선은 여전히 냉담합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여전히 캄보디아가 불법 온라인 사기 산업의 주요 근거지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범죄 산업에 의해 피해를 보는 이들은 중국, 한국, 동남아 전역에 걸쳐 있으며 인권 침해 수준은 상상 이상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즉 이번 사건이 비록 한국인과 직접 연관이 없었다 해도 한국인이 피해자가 될 가능성은 언제든 존재합니다. 이 점에서 교민 사회와 한국인 여행객 모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상 황 실장이었습니다. 이번엔 경제 분야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최근 미국 기업들이 중국 대신 캄보디아로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중국에서의 생산은 고율의 관세 부담을 안기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조명업체 루시디티 라이츠입니다. 이 회사는 중국에서 공장을 운영하다가 고율 관세 문제로 인해 생산 거점을 캄보디아로 이전했습니다. 현재 전체 생산의 70%를 캄보디아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올해 매출이 약 4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한 기업의 선택이 아닙니다. 미국 기업들이 이미 캄보디아를 중국 대체 생산기지로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관세 회피 효과는 물론 동남아시아 시장 자체의 성장 잠재력도 고려된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기업들은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첫째, 저임금과 젊은 노동력입니다. 캄보디아의 인건비는 여전히 저렴하며 젊은 노동력이 풍부합니다. 이는 노동 집약적 산업의 매력적인 조건입니다. 둘째, 무역 혜택입니다. 캄보디아는 미국, 유럽연합과의 교역에서 일부 관세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현지에 생산 기지를 세운다면 대미대 이후 수출에서 직접적인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지리적 이점입니다. 태국, 베트남과 인접한 입지 덕분에 동남아 전체를 아우르는 생산물류 허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넷째, 리스크 관리 필요성입니다. 물론 리스크도 큽니다. 법률 제도적 불확실성, 부패 문제, 그리고 치안 불안은 여전히 기업 진출의 장벽입니다. 따라서 현지 파트너와 협력 구조를 신중히 설계해야 합니다. 이미 일부 한국 기업은 캄보디아에 진출해 있습니다. 의류, 봉제, 신발 산업에서 한국 기업들이 공장을 운영 중인데 이들은 저렴한 인건비와 무역 혜택을 활용해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만 여전히 중소기업 위주의 진출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자부품, 식품 가공, 물류 분야에서도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단순히 원가 절감 차원을 넘어 새로운 시장 개척의 기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과 일본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이 발 빠르게 움직여야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캄포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사망설 사건의 진실과 언론 보도의 문제, 그리고 이어서 미국 기업들이 이미 눈을 돌리고 있는 캄보디아 경제의 기회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사건은 결국 한국인과는 무관했지만 현재의 범죄 위험성과 언론 검증의 중요성, 그리고 언제든 한국인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현실을 상기시켰습니다. 동시에 미국 기업들이 앞서 움직이는 캄보디아의 경제 기회는 한국 기업들에게도 시사점을 던집니다. 캄보디아는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나라입니다. 교민과 여행객에게는 안전을, 기업인들에게는 전략적 분석을 요구하는 곳입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시각입니다. 두려움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위험을 관리하면서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 더 좋은 방송을 위해 구독, 좋아요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칠성TV 캄보디아 브리핑의 김PD였습니다.